서울의 한 복잡한 교차로, 빗방울이 도시의 회색빛 아스팔트 위에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의 갑작스러운 소나기는 이 도시의 냉담한 일상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죠. 오후 5시 퇴근길의 인파가 건널목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서둘러 가는 사람들 사이로 지팡이를 짚은 노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75살의 최무현 회장은 망막색 소변성증으로 인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 이런. 최무현은 빗방울이 얼굴에 닿자 손을 들어 이마를 가렸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그는 신호등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무심코 발을 내디뎠어요. 그 순간 빨간 신호가 켜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바쁜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아무도 노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27살의 한서윤은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우산을 꼭 쥐고 있던 서윤의 눈에 횡단보도에 들어선 노인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동시에 멀리서 다가오는 자동차의 빠른 속도가 보였습니다. 거기 위험해요. 서윤의 외침과 함께 그녀의 몸은 이미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놀란 시선 속에서 서윤은 노인의 팔을 잡아 끌었고 그 순간 자동차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물웅덩이에서 튄 물방울이 두 사람의 옷을 적셨지만 다행히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서윤은 자신의 우산을 노인에게 씌우며 물었습니다. 최무현은 희미한 시야로 서윤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손길에 그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아직도 이런 친절을 베푸는 젊은이가 있다니. 서윤은 빗속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이 젖어가는 것도 모른 채 노인의 팔을 부축했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최무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품어온 그였지만 서윤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기 조금만 가면 제 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부탁할게요. 두 사람이 천천히 걷는 동안 비는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자신보다 노인이 비에 젖지 않도록 우산을 더 기울였어요. 최무현은 오랜만에 느끼는 인간적인 온기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닌데 이렇게 감사하실 필요 없어요. 최무현은 서윤의 이름을 소리내어 응조렸어요. 한서윤. 기억하겠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그들 앞에 멈추었고 운전기사가 급히 내려 우산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노인을 차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실례가 많았네요.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조심해서 가세요. 차가 떠나고 서윤은 비에 흠뻑 젖은 채 그 자리에 남겨졌어요.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한서윤은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그 횡단보도에서 바뀌리라는 걸. 최무현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래전 자신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걸까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달려온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그는 진정한 인간미를 잊고 살아왔었습니다. 오늘 만난 그 젊은 여성의 순수한 친절이 그의 마음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일깨웠어요. 기사님, 저 젊은이에 관해 알아봐 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서윤은 평소와 같이 이른 아침부터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책장 사이를 오가며 반납된 책들을 정리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밤 11시까지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인 지금 서윤의 일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서윤 씨, 우편물이 왔어요. 동료 사서가 건네준 봉투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흰색 고급 봉투에 금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었고 뒷면에는 낯선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서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초대장이라니. 봉투 안에는 정중한 글씨체로 쓰여진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화재단 요양원 초청 티파티 마이너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서윤은 눈을 크게 떴어요. 신화재단이라면 그 유명한 신화그룹의 재단 아닌가요? 어떻게 자신에게 이런 초대장이? 그날 오후 서윤은 퇴근길에 우연히 신문 가판대에 진열된 경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신화그룹의 창업주인 최무현 회장의 근황을 다룬 기사였어요. 시력을 거의 잃었다는 소식과 함께 외곽에 위치한 요양원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서윤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횡단보도에서 만났던 노인과 신문 속 흐릿한 사진 속 인물이 겹쳐졌습니다. 설마 그분이 신화그룹의 최무현 회장이었던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왜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을 초대한 것일까요? 토요일이 되었고 서윤은 오랜만에 꺼낸 원피스를 입고 초대장에 적힌 주소로 향했어요. 서울 외곽의 고급 주택가를 지나 언덕 위에 자리한 요양원은 마치 작은 성처럼 웅장했습니다. 정원사가 가꾼 듯한 아름다운 정원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었고 분수대에서는 맑은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한서윤 님이신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그녀를 맞이한 직원은 서윤을 안내했습니다. 웅장한 내부 장식과 고풍스러운 가구들 사이로 걸으며 서윤은 자신이 전혀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마침내 그들은 테라스가 내려다 보이는 밝은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윤 씨. 문이 열리고 서윤은 창가에 앉아 있는 노인의 모습을 보았어요. 바로 그날 횡단보도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최무현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맞이했어요. 혹시 기억하실까 했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은 긴장된 마음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네, 그때 그 횡단보도에서. 최무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갑자기 초대해서요.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고. 서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우아한 찻잔과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푸른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신화그룹의 창립자 최무현입니다. 비록 서윤이 짐작하고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듣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최무현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낯선 노인을 도와준 서윤 씨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지요. 나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말이에요. 서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었는데요.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무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오랜 시간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의 본성을 많이 봐왔습니다. 요즘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세상이죠.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서윤은 최무현의 따뜻한 인품에 점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사업가라기보다는 지혜로운 할아버지 같았어요. 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 또 와줄 수 있겠소? 최무현의 제안에 서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노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1개월 후 한서윤은 또 다른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최무현 회장의 손녀 생일 파티라는 내용이었어요. 서윤은 지난 한 달간 몇 차례 최무현을 만나며 가까워진 사이였지만 그의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되었습니다. 특히 선물을 무엇으로 준비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그냥 편하게 오면 됩니다. 은영이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전화 통화에서 최무현은 그렇게 말했지만 서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결국 작은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준비하고 서윤은 약속된 저녁 시간에 신화그룹 본가를 찾았어요.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최무현의 본가는 서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한서윤님이시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정중하게 맞이한 가정부의 안내를 받으며 서윤은 저택 안으로 들어섰어요. 내부는 고급스러운 대리석과 앤티크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낡은 원피스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어서 오세요, 서윤 씨. 최무현이 밝은 목소리로 그녀를 반겼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성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사이에서 서윤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한서윤 씨입니다. 우리 은영이 생일에 초대했어요. 서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나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무현 회장이 말한 손녀 은영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모인 사람들은 모두 신화그룹의 고위 임원들처럼 보였습니다. 서윤 씨, 이쪽은 우리 아들 지우입니다. 최무현의 소개에 서윤은 처음으로 최지우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33살의 최지우는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서윤의 인사에 지우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냉소가 담겨 있었어요. 서윤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자리는 생일 파티가 아니라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것을.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고 서윤은 테이블에서 최무현 회장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어요. 대화는 주로 비즈니스와 정치에 관한 내용이었고 서윤은 그저 미소로 응대할 뿐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윤은 살짝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현재는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녁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복지 관련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대기업만 바라보던데 특이하시네요. 또 다른 임원의 말에 서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 좋아요. 큰 부자가 되진 못해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윤의 솔직한 대답에 테이블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최무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지우는 의외라는 듯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고 서윤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질문에도 꾸밈없이 답하는 서윤의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회장이 추천한 그 사람이야? 식사가 끝나고 한쪽에서 지우는 다른 임원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계속해서 서윤을 향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저도 의아했습니다. 특이하긴 해요. 이런 자리에서 대부분 긴장하고 인맥 쌓으려고 안달인데 저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그가 만나온 여성들은 모두 계산적이었어요.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달랐어요. 그녀에게서는 어떤 계산이나 가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자는 처음이야. 지우는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에 미묘한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 서윤은 최무현과 정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노인은 서윤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인지 알고 계셨죠? 서윤의 직설적인 질문에 최무현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역시 똑똑하군요. 맞아요. 생일 파티는 핑계였습니다. 사실 우리 임원들에게 서윤 씨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왜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진짜와 가짜. 서윤 씨는 진짜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요. 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최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분명 어떤 제안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서윤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한서윤에 관한 상세한 조사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지방국립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학점, 우수, 봉사활동 경력 다수, 어린 시절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외할머니와 단둘이 생활. 모든 정보는 평범하고 깨끗했습니다. 이것 봐요. 정말 깨끗하네요. 결점이 없어요. 보고를 하는 비서에게 지우는 차갑게 대꾸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인 최무현이 이렇게 낯선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항상 사업과 가문을 중시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 지우는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자료를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무현의 권유로 한서윤은 신화그룹 본사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고층 빌딩 앞에 선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자신감 없는 걸음으로 로비에 들어서자 정중한 안내원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한서윤 님이시죠? 인사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얼떨결에 서윤은 인턴십 면접을 보게 되었고 예상치 못하게 그 자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회공헌팀 인턴이라는 직함을 부여받은 서윤은 혼란스러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회사를 나섰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최무현 회장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단순한 감사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 활용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서윤은 처음으로 신화그룹 사회공헌팀에 출근했습니다. 깔끔한 블라우스와 단정한 스커트 차림으로 사무실에 들어선 서윤은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았어요. 회장님의 특별 채용이라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서윤 씨 환영합니다. 저는 팀장 김주영입니다. 친절한 여성 팀장의 안내로 서윤은 업무와 회사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사회공헌팀은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중에서도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배정되었어요. 잘 부탁드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윤은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하고 열정적인 태도는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회장의 아들인 최지후 부사장이 서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서윤은 독거노인 지원 프로젝트에 관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제안은 팀 내에서 호평을 받았어요.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최지우가 사회공헌팀을 방문했습니다. 부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부장의 알림에 사무실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서윤은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권위 있는 걸음으로 사무실을 둘러보았어요. 사회공헌팀의 업무 현황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브리핑해 주세요. 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고 서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시선이 종종 그녀에게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나자 지우는 직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윤 씨, 당신이 준비 중인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답변했어요. 독거노인 지원 프로젝트를 기획 중입니다.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구체적인 계획은요? 주 이틀은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고 나머지는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서윤의 진지한 답변에 지우는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였어요. 그는 예상치 못한 전문성과 진심에 살짝 놀란 듯 했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되면 제게도 보내주세요. 짧은 지시를 남기고 지우는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동료들은 서윤에게 놀란 눈빛을 보냈어요. 대단해요. 부사장님이 직접 보고서를 요청하시다니. 서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최지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냉정하고 계산적인 비즈니스맨 같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자신의 제안서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때 팀장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 씨, 부사장님께서 당신의 보고서에 대해 매우 만족하셨대요. 그 여자는 진심이야라고 하셨다네요. 서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차갑고 냉정해 보이던 최지우가 자신의 일에 대해 그런 평가를 내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 작은 설렘이 피어났어요. 어쩌면 최지우라는 사람도 겉모습과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서윤은 어느새 신화그룹의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독거노인 지원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고 서윤은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동료들도 처음에 경계심을 버리고 서윤의 진심과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최지후와 서윤의 관계는 여전히 미묘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에서 마주치거나 복도에서 스치듯 지나가며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었을 뿐이었어요. 서윤은 가끔 자신을 향한 지우의 시선을 느꼈지만 그것이 감시인지 관심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오후 서윤은 독거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회사로 복귀하던 중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우산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버스 정류장의 작은 지붕 아래로 몸을 피했어요. 이런,
오늘 하필이면. 서윤은 젖어가는 머리카락과 옷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었고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녀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며 최지우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타세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죠? 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잠시 망설였지만 비가 더욱 세차게 내리자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편안한 가죽 향기로 가득했고 클래식 음악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우산을 안 가져와서 날씨 예보를 안 보셨나 봐요. 지우의 말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서윤은 그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부드러움을 느꼈습니다. 차는 조용히 도로를 달렸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열정적으로 대답했어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 가정 10곳에 직접 방문했는데 예상보다 상황이 더 열악했어요. 특히 정서적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윤의 진지한 설명에 지우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표정이 달라지네요. 정말 좋아하는 일인가 봐요? 네, 사람들을 돕는 일은 제 삶의 이유니까요. 지우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이 회사에 왔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회장님의 호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꿈꾸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한 명이 아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윤의 솔직함에 점점 더 흥미를 느끼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려고 했지만 서윤은 항상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문을 열어주며 우산을 함께 씌워주었어요. 같이 가죠. 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사장이 직접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에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회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비좁은 우산 아래에서 그들의 어깨는 가볍게 닿았고 서윤은 지우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조심하세요. 웅덩이를 피해 걸을 때 지우는 자연스럽게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서윤은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걷는 모습을 본 직원들은 놀란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신화그룹의 차가운 얼음 왕자로 불리던 최지우가 여직원과 우산을 함께 쓰고 있다니. 로비에 도착하자 지우는 우산을 접었습니다. 그의 수트 한쪽 어깨가 비에 젖어 있었어요. 서윤은 미안한 마음에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젖으셨네요. 이걸로 닦으세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수건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설렘이 피어났고 지우의 눈빛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들어가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지우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지우의 모습을 보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서윤은 창가에 서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우와 함께 걸었던 짧은 순간이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왜 갑자기 그의 존재가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걸까요? 한편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지우는 서윤이 건넨 손수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수건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배어 있었어요. 지우는 무의식적으로 그 향기를 맡았습니다. 왜 자꾸 신경 쓰이지? 그는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선택한 여자는 절대 신뢰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원칙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서윤이라는 여자는 그가 알던 모든 여자와 달랐어요. 계산도 가식도 없는 그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지우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틀 후 신화그룹 본사에서는 사회공헌팀의 신규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임원들로 가득 차 있었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한서윤은 독거노인 지원 프로젝트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떨림을 느꼈지만 곧 자신의 열정적인 목소리를 찾았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30가구 중 80%가 정서적 고립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발표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제 사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고 임원들도 관심을 보이며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재무팀의 한 임원이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감성적인 접근은 좋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의문입니다. 주당 2번의 방문은 인력 낭비 아닌가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는 게 어떨까요? 서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은 건강과 직결됩니다. 정기적인 방문이 줄어들면 의료 비용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희의 접근법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재무팀 임원은 계속해서 반박했어요. 그건 증명할 수 없는 가정에 불과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이미지 향상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의문이에요. 저는 예산 삭감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녀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진심을 다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최지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지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서윤 씨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이미지 향상이 아닌 우리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니 그녀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오히려 예산을 늘려 대상 가구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어요. 그가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녀도 모르게 방문했던 걸까요? 이 사람은 저희 회사에 필요한 인재입니다. 그녀의 진정성과 열정은 우리가 잊고 있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후의 확고한 지지 속에 회의는 서윤의 프로젝트를 원한대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서윤은 복도에서 지우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나오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감사합니다. 지지해 주셔서. 지우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프로젝트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언제 현장을 방문하셨나요? 제가 몰랐는데. 일주일 전입니다. 당신이 관리하는 케이스들을 몇 군데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럼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신 건가요?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당신에 대해 좋게 말씀하시더군요. 천사 같은 아가씨라고요.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머리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인데 왜 날 피하려고만 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후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나란 사람. 선택된 게 아니라 주어진 것 같아서요. 회장님의 호의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잖아요. 부사장님께는 그게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낯선 여자를 회사에 들이는 것이 못마땅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어요. 지우의 눈빛에는 혼란과 함께 어떤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은요? 하지만 지우는 대답 대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회의 시간이네요.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서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지우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의 마지막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날 저녁 서윤은 최무현 회장의 초대로 그의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회장의 건강이 다소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서윤은 작은 꽃다발을 들고 회장의 방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최무현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더 많은 주름이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다가가 인사를 드렸어요. 회장님, 많이 편찮으세요? 최무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건강이 그렇지 뭐. 걱정하지 마세요. 서윤은 회장 옆에 앉아 그날 있었던 회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최무현은 아들 지우가 서윤의 프로젝트를 지지했다는 소식에 기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가 달라지고 있군요. 당신 덕분인 것 같아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부사장님의 판단이었을 뿐이에요. 지우는 항상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감정보다는 논리를 중시하죠. 하지만 당신을 대할 때는 달라 보입니다. 서윤은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최무현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 씨,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는 당신의 도움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우리 가문과 회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어요. 특히 지우에게요. 최무현의 말에 서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건 조건이 아니야. 회장의 말이 서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그의 믿음이 서윤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무현 회장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그의 시력은 거의 완전히 상실되었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서윤은 업무 시간이 끝난 후에도 종종 요양원을 방문해 최무현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어주거나 바깥 정원을 산책하며 회장의 눈이 되어 주었어요. 오늘은 무슨 책을 읽어드릴까요? 서윤이 책장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최무현은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느끼고 있었어요. 오늘은 책보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서윤은 흥미롭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무현은 자신의 젊은 시절 아내를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신화그룹을 일구기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지후의 어머니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를 항상 바른 길로 이끌어주던 사람이죠.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많이 변했어요. 더 냉정하고 비정해졌죠. 서윤은 조용히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무현은 미소 지었어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내 아내가 생각났어요. 같은 따뜻함과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서윤이 요양원을 나서려던 때 최지우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지우는 서윤을 보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세요? 오늘은 좀 편안해 보이셨어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 일도 바쁘실 텐데. 괜찮아요. 저도 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주변에는 저녁의 고요함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먼저 침묵을 깼어요.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함께 저녁을 먹고 싶은데. 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음 날 저녁 지우는 서윤을 한적한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장소였어요. 서윤은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약간의 화장을 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지우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딱딱한 수트 대신 캐주얼한 셔츠 차림이었어요. 서윤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지우는 자신의 유학 시절 이야기, 회사에서의 어려움, 아버지와의 관계 등 평소에는 이야기하지 않던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죠. 서윤은 지우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어린 시절, 외할머니와의 추억,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항상 믿었어요. 내가 누굴 돕는다면 언젠가 누군가 나도 도와줄 거라고요. 그게 제 삶의 원칙이에요. 지우는 서윤의 말에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디저트를 기다리는 동안 지우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이 싫었어요. 왜 갑자기 낯선 여자를 회사에 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내가 당신을 원해요. 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진실되고 따뜻했습니다. 서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요. 하지만 저한테 어울릴까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들인데. 지우는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세계가 다르다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날로 커져가는 것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에요.
계산 없고 가식 없고 그저 진심만 있는 사람. 지우의 말에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부사장님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차갑고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식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살짝 불었지만 서로의 옆에 있어 따뜻했어요. 지우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서윤 씨, 우리 공식적으로 만나볼래요? 서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자신과 지우는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어요. 과연 이 관계가 잘 될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내가 어울리게 만들게요. 지우는 서윤의 고민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품에 안았어요. 서윤은 지우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곳을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원했던 건 바로 당신이에요. 지우의 속삭임에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은 더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한 믿음은 더욱 깊어졌어요. 3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 아침, 한서윤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어요. 신화그룹의 사회공헌팀 정식 직원이 되어 독거노인 지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프로젝트는 이제 다른 기업들의 모범 사례로 인용될 정도로 성장했어요. 오늘은 80번째 가정을 방문하는 날이네요. 서윤은 출근 준비를 하며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원룸은 이제 더 밝고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어요. 책장에는 사회복지 관련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독거노인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최지후와의 사진도 한 장 자리하고 있었어요. 서윤과 지우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내에서 소문이 무성했지만 두 사람의 진지한 태도와 변함없는 업무 능력으로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최무현 회장도 두 사람의 관계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서윤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가을의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거리에는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서윤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그 횡단보도를 지나야 했어요.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된 그 횡단보도를. 버스에서 내린 서윤은 익숙한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어요. 서윤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만약 그때 자신이 최무현 회장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삶은 없었을 거예요. 그때 신호등 앞에 지팡이를 든 노인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순간 데자뷰를 느꼈어요. 그날처럼 노인은 빨간 신호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횡단보도에 발을 디뎠습니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앞으로 달려나가려 했어요. 서윤아.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서윤은 돌아보았습니다. 최지후가 그녀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고 한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오늘 아침 회의가 일찍 끝나서 당신 데리러 왔어요. 함께 가려고요. 지우는 서윤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서윤은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커피를 받았어요. 그때 두 사람은 길 건너편의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이미 안전하게 길을 건너고 있었고 다른 시민이 그를 돕고 있었어요. 보세요.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지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윤도 미소 지었어요. 3개월 전 그녀 혼자 노인을 도왔던 그 횡단보도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서로를 돕고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지우는 자연스럽게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같이 건너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서윤은 지우의 손에서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녀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이제 모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대부분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서윤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진심이 언젠가 모두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강이 괜찮으시려나요? 요즘 더 피곤해 보이셨는데.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는 강한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있어 행복해 하세요. 업무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최무현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노인은 테라스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생기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두 사람. 최무현은 미소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어요. 서윤은 노인의 손을 잡고 정성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내가 오늘 두 사람을 부른 건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야. 지후와 서윤은 긴장된 표정으로 최무현을 바라보았어요.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해. 남은 시간은 조용히 쉬고 싶어. 그래서 지후야, 내게 회장직을 물려주기로 했다.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아직은 때가 됐어. 그리고 서윤 씨, 당신에게는 우리 재단의 이사직을 맡기고 싶어. 당신의 진심과 열정이 우리 재단에 필요해. 서윤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사직이라니 그녀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최무현은 서윤의 고민을 읽은 듯 말을 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믿으니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무현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후와 서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후와 서윤은 차 안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할아버지의 결정, 어떻게 생각해요?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회장님이 저를 믿어주시니까요. 지우는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라면 잘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미래를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서윤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우는 운전 중에도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함께해요. 우리의 미래를. 서윤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그 불빛처럼 두 사람의 미래도 밝게 빛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출근길에 다시 그 횡단보도를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우가 그녀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초록불이 켜지기를 기다렸어요.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그날 이 횡단보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게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진심은 언젠가 길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당신의 진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고
두 사람은 함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확신에 찬 것이었어요. 세상이 무심해져도 누군가의 손길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법입니다. 그것이 진심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길이 열리는 법이니까요. 그날의 횡단보도는 이제 두 사람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시작점이자 미래로 향하는 길의 상징이었어요. 서윤과 지우는 앞으로도 함께 많은 횡단보도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빨간 신호에 멈춰 서기도 하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초록불이 켜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